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로운 영혼 TV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이 점점 좀 안전을 추구하거든요. 또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은 일단은 개인에서 이제는 가족으로 가는 것이 흐름상 맞잖아요. 개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안정한 삶이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은 암수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개인으로 사는 것이 우주의 질서에 합하는 것일까, 가족으로 사는 것이 우주 질서에 합하는 것일까 하면, 가족은 자연이고 개인은 부자연스럽다고 하니 가족이 더 우주의 질서에 합하고 개인은 우주의 질서에 맞지 않죠. 그렇다고 보면 사람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완성을 지어가는 절차상에서 보게 되면 부모 밑에서 이렇게 태어날 때는 불안정하잖아요. 아주 어리잖아요. 몸도 가눌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로소 걷고 그 다음 몸도 가릴 줄 알잖아요. 그렇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의 극진한 어떠한 도움으로 이제 성장을 하죠. 그럼 성장 후는 이제 부모로 떠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로부터 떠날 때는 가족을 형성돼 떠날 때 부모가 되는 겁니다. 가족을 만드는 그건 결혼이니까요. 결혼을 통해서 가는 것이 이제 가족이 되는 것이니까. 비로소 이제 결혼은 음양의 조화에서 음과 양이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서 가족이 되면 안전하고 안정된 거죠. 개인은,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가족을 이루는 것이 참이고, 가족을 못 이루는 것은 참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참 다양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살고 복잡한 것이 참이 아니고요. 정리, 정돈에 대해서 질서 정연한 게 참이거든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이렇게 축적된 인류사적이라 할까요? 축적된 지식은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지속 가능한 것은 뭐냐면 우주 질서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죠. 결국은 흘러가는 거죠. 인생 흘러가는데, 인생 흘러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것은 자연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는 것은 부자연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안쪽이 음이고, 그 다음이 음을 감싸고 있는 게 양이고, 그 다음에 가족을 못 이루고 있는 최후 바깥쪽이 개인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은 어차피 이제 불안정하니까 안정을 위해서 또 자기 짝을 찾아야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받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약한 것은 음이잖아요. 음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으면 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앞만 볼 수 있어요. 뒤에서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음과 양이 하나가 돼서 서로의 뒤를 감싸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안전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앞만 보죠. 뒷면의 공격으로부터 누구를 수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전하고 불안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의 질서 정연한 어떤 자연의 흐름 속에 있는 것, 지속 가능한 것, 이 문제는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상수거든요, 상수. 근데 이 상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안전하고 안정되게 쭉 흘러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이렇게 있으면 불안정한데, 불안전한 상태로는 쭉 흘러가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혼자로서는 지속 가능한 거다, 지속 가능할 수가 없죠. 또 개인 혼자로서는 절대적으로 우주의 에너지라고 할까요? 받을 수가 없죠. 그럼 개인으로 살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연의 이치에서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개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에너지를 쓰면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음과 양이 만나서 가족으로 살면 개인의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의 에너지로 쓰거든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이잖아요. 집 가자에다 족속할 때 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군집이죠.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족의 에너지는 사람이 살다 보면 가족 안에 있는 어떠한 음과 양은 서로 이렇게 어떤 상황에 비춰서 음이나 양이 서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양이 커보고 양이 상하면 음이 커버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 개인은 상부상조에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산 사람은 불안정하게 삶으로써 혼란스럽게 만들죠. 저는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혼자는 늘 불안정합니다. 음과 양이 만나서 둘이서 함께 살아야죠. 결혼을 해야 된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줄서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둘이 만나면 누가 앞에 설 것인가, 누가 뒤에 설 것인가, 누가 안쪽에 있을 것인가, 누가 바깥쪽인가 있을 것인가. 이 반드시 순서가 있거든요. 이 순서도 정해져 있는 거죠. 약한 사람이 안쪽에 있는 거고, 좀 강한 사람이 바깥쪽에 있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를 어떻게 태어났을 때 가장 가족의 안쪽에 키우지 바깥쪽에 있습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면 가운데 두고 이제 성체들이 밖에서 어린아이를 안전하게 안정되게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흐름 속에서 안쪽에 있어야 될 사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마치 이제 우리가 줄 있죠. 가닥들 줄 같은 가장 가운데는 아마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유연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줄 같은 거요. 그 다음에 강한 게 있겠죠.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해진 거죠. 인생 행동 정해져 있어요.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애 낳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정해진 이 행로를 이렇게 이게 정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 상수죠, 컨스탄트죠. 정해진 길을 정해진 어떠한 순서를 쭉 가야 되는데 그 순서를 밟지 않으면, 그 정해진 대로 가지 못하면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문화라든지 어떠한 삶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것을 안전에 고수할 수 있는 사회는 안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해진 것도 막 무시하고 막 질서도 무시하고 살게 되는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은 많은 어떠한 시행착오가 앞으로 있게 되는 삶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 행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인생 행로를 정해진 채로 잘 간 사람과 그 인생 행로를 무시하고 살아간 사람은 참 위험하거든요. 지금까지 역사성으로 굳혀진 그러한 인생 행로의 방식을 무시하고 살게 되면 불안정하거든요. 참 불안정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상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현상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유튜브가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현상은 태어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결혼하는 것도 직장 잡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가장 기본적으로 정해진 게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조선시대 유교시대 때 소학이라는 사자 소학인가 그런 게 있죠. 소학이라는 그런 인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인간으로서 소학이라는 건 변수가 아니거든요. 소학은 탄탄한 기본기적인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대학은 변수예요. 성인이 되는 것은 소학적 측면으로 살아가는 기본이고, 기본을 넘어서 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제 대학 공부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자, 대학을 공부했는데 혹시 소학을 모르는 사람은 다시 소학을 공부해라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안전과 안정을 무시하고 다른 건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전과 안정은 바로 어떤 생명과 관계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어떤 가족 관계에서 왜 그렇게 살았냐고 하면, 둘이 사는 것이, 음과 양이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유리했고 혼자 사는 것보다 안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둘이 살아서 우주의 질서를 요구하는 지속 가능을 유지했기 때문에 둘이 산 겁니다. 근데 둘이 살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둘이 살기가 힘듭니다. 혼자 살기도 불안정하고 둘이서도 불안정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지, 음은 안쪽이고 양은 바깥쪽이라는 이 자연의 이치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살면 안쪽을 누가 책임 사람이 바깥쪽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살면 안쪽과 바깥쪽 둘 다 책임지니까
안쪽은 음이 책임지고 바깥은 양이 책임지고 살게 되면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족주의적 개념에 음과 양을 합쳐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연스럽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죠. 근데 개인으로 살게 되면, 지금 개인으로 살게 되면 혼자 사는 거잖아요. 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무리수를 두고 살아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함께 살기 위한 인성, 자기 스스로 좋은 인성과 그리고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 어떤 직장, 이 두 가지 측면이 자기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저 61살이거든요. 어렸을 때 쭉 살고 보니까 직장을 어떻게 잡아야 될 문제, 큰 문제와 그 다음에 학교 도덕도 가르치고 못했지만 직장적 문제만 상당히 저는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직장이 잘 되면 막연하게 이제 그 짝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내 짝에게 내가 잘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현상 속에서 둘이서 겨우 또 만났지만 둘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양은 음에게 잘해야 되고 음은 양에게 잘해야 되는, 이 음과 양이 잘하는 이 조건에 대해서는 자연의 이치라는 게 있거든요. 음은 안쪽에서 양은 바깥쪽이라는 절대적인 어떤 이것 또한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역이라든 어쨌든 우리 오래전부터 우리 보이지 않는 거죠. 점이든 주역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점을 치는 것이 우리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음과 양이. 그러니까 음과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에서 치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역책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음이 음자를 지켜라. 양은 양자를 지켜라 이겁니다. 일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음이 음자를 지키지 않고 양이 양자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되니까 주역에서 음양 주역점에서는 빨리 음자를 지켜라. 양은 양. 왜냐하면 이 세상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사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인생사 문제 중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불명예스러운 게 또 하나 있죠. 이혼율 1위와 자살률 1위입니다. 이것은 안쪽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우주의 질서 반드시 어떤 자연의 이치는 안쪽을 음이 지키게 되어 있는데 음이 안쪽을 안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이 안쪽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하고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 안전하고 안정되지 않는 이 음이 안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게 있습니다. 그 공간이 안쪽에 그 음이 없음으로써 가족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가족이 있으면 음과 양이 서로 자기의 공간을 지켜주면 가족이 있으면 좀 못났거나 장애자거나 좀 결핍한 이 사람을 가족 안에서 포용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주가 실수해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 보내준 영혼들이 가족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하지 않고. 그런데 묘하게 이게 부부로 이렇게 살아서 가족으로 살 때 음은 안쪽을 지키고 양은 바깥쪽을 지키라는 이 룰에서 우리는 남녀 평등이라고 하면서 이제 안쪽에 대해서 남녀 평등은 안쪽에서 나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어떤 안쪽을 지키지 않은 어떤 논리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물고기로 큰 바다에 살면 되지만 이제 갓 태어난 물고기와
그리고 좀 장애적인 요소의 물고기들이 있으면 천에 살다 가까운 간척이. 그 천에가 그 물고기에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은 또 늙은 사람이 있잖아요. 늙은 사람. 늙고 병드는 사람과 아직 성인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그 어떤 공간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공간이 가족이거든요. 거기 가족이 있으면 안정과 안정되거든요. 그럼 안정과 안정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공간에 있는 음과 양이 갖고 있는 주인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음은 뭐죠? 그 아이도 낳고 또 그 나이 든 사람과 함께 살 때 그 생명할 수 있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살림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걸 하는 거죠. 양은 이제 그 밖에 가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그 주인적인 요소가 있죠, 주인.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에서는 가족의 주인이 있는 거죠. 가족의 주인이 있는데 가족의 주인 중에서 누구냐면 음은 안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냐면 어린아이, 힘없는 어린아이, 그다음에 힘없는 늙은 사람들은 음적 영역에서 관리가 필요하거든. 음이 주인으로서 그 공간을 관리해주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어쨌든 돈을 버는 것, 이쪽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양이 혹은 사회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양이 충분한 어떤 경제적인 돈을 벌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자연의 이치는 양에게 그 큰 힘과 물건을 들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그 달리고 뛰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평한 요소는 다 없앴잖아요. 근데 음에게서는 달리고 뛰고 할 수 없잖아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 아이 키우기 위한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소위 인간이라 해서 이제 그 사회에서 어떠한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쪽에서 지켜줘야 될 음을 이제 밖으로 끄집어낸 거죠. 그리고 양도 끄집어내요. 이게 그 가정을 이루는 음과 양이 둘 다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양은 당연히 양이 자신의 공간이 밖이 자신의 공간이니까 하죠. 근데 많은 음들이 밖으로 끄집어내서 영혼의 상처를 입죠. 나이가 들면서 음들이 고생한 게 그거죠. 편안하게 어떤 음의 성격인 조용하고 청정한 곳에서 자식을 기르고 또 부모를 공양하고 하는 내적 업무 영역이 음인데 이게 밖으로 나오면서 많은 하드웨어와 스트레스와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또 한 가지 늘 밖에 있으면서 안쪽이 자기 주인 공간이고 우리가 자연에 있어서 안쪽에 일을 해야 되는데 바깥 일을 하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에 주어지는 것은 메이저가 아닌 자기가 하지 않아야 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대한 하지 못함에 대한 항상 늘 마음에 짐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뭐 길거리 음식도 하고 이렇게 시장한 사람들이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라든지 아니면 6.25 끝나고 난 뒤 이런 것에는 남편이 벌고 집에서 대부분 살림했거든요. 대부분에서 살림했는데 경제적으로는 약했지만 굉장히 어떤 가족의 안전과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살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 늘 좋았고 늙은 부모까지 함께 살 수 있었죠. 서로 협력해서 음을 주도하여서 아이들 늙은 부모들 다 협력했죠. 매우 안전하고 안정된 그 가정이 있었어요. 장가 못 가고 그 비실비실해도 그 안쪽에 있는 그 안쪽에서 음이 둘이죠. 할머니하고 즉 어머니하고 할머니 뭐 이런 거 직접 장가 못 갔다 할지라도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그 장가 못 간 그런 것을 커버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주면서 존속을 시켰거든요. 결국은 어찌됐든 가족 전체 노력을 통해서 안전화시켜 다시 가족을 갖게 해서 이제 제저금을 내줬잖아요. 그래서 양이 제자를 지키고 있는 가족은 이혼도 없었고, 그 다음 이혼권도 적었고, 그 다음에 그 자살률도 거의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그 남자의 영역, 즉 양의 영역에서 수익을 발생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이제 음도 이제 그 소위 맞벌이도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은 맞벌이라는 어떤 당위성이 된 거죠. 이게 둘이서 돈을 많이 벌기 쪽에 있는 쪽으로 두 음과 양이 나와버리고, 물론 조선시대도 이제 논밭 살 때 있었고 뭐 남자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논밭은.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 부부는 가족을 떠나서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가서 일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1967년에는 음이 가독이적 현상이었거든요. 가족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일도 했는데, 그때는 역시 중심은 가족에 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가족이 없어져 버려요. 음이 이제 자리를 벗어나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지금 이야기는 가능한 추상적으로 하는 거, 철학적 이야기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음이 자연 현상과 우주 질서에서 음이 담당해야 될 영역을 안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음이 맞벌이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면서 음이 자연의 이치에서 지켜줘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음이 자신의 본질을 이제 자연적으로 주어진 음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양은 자연적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자신의 역할은 안쪽을 지키는 건데, 가장 가운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음이 바깥으로 나와버렸죠. 남자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바깥의 경쟁의 대상은 양들의 경쟁의 대상인데, 음이 경쟁하려고 보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그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어떠한 그 가족의 안전성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가족에서 병들어 눕고 하는 그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요양원이 생기겠고,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어린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곳은 그 가족이 작동이 안 되니까 이제 어린이집이 생긴 걸 이해는 됩니다. 결국 그러면 이 가족 안쪽의 기능이 이제 바깥으로 나왔어요. 늙으면 요양원 가고, 그리고 꼬마는 어린이집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안쪽은 사라졌어요. 이 안쪽의 가족의 안전망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사람도 어느 곳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좀 내가 이렇게 좀 실패는 했지만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패를 한 사람과 그리고 뭐 외로움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이상 왜 살아 가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텅 비어서 의미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 자연의 현상이 있어요. 여왕벌이 없으면 그 벌통의 벌들은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집에 자리에서 의미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곳에 자연의 본질적으로 무조건 자연의 본질적으로 있는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다 흩어지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양성평등 뭐 이런 주장 속에 매우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걸 적극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사실상 자연현상 쪽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자신의 힘을 과시한 거죠. 조선시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남존여비라는 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박해버리는 거죠. 그 결과 어찌됐든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 거죠. 자연현상에서 자연의 의미의 지추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익과 인간으로서 모두 인간의 동등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나가서 돈도 벌고 뭔가 안쪽을 지키지 않은 어떤 비용과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철학적 측면이든지 어떤 인문학적 측면인지 모르지만 자연의 본질적인 에서 약한 사람이 안쪽이니까 안쪽에서의 약한 사람 가족적으로 지켜주는 그래서의 가족의 어떠한 기능을 지켜주면 어린아이는 가족을 키우고 늙은 부모는 가족에서 봉양하면서 살게 되면 그 어떤 경제적인 가치, 의미의 가치가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성장 속에서 성장한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전망을 찾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의미 안쪽을 제대로 지키는 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서 의미 안쪽에 지키고 있다는 것은 양 입장에서는 든든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안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양 입장에서 불안정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개인이 가장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이 가장 바깥선에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안쪽 의미에서 벗어나면 개인적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럼 이 개인들이 있는 곳은 외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직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과 어떤 사이로서 자기 짝이 없는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를, 인간의 본질적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유럽, 유럽에서 공창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있었지만, 이 공창이라는 제도를 우리는 있을 경우에 개인이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거를 해소할 텐데, 그런 것을 이제 어떤 사회로는 없앴습니다. 그러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회적 기능의 실정법에서는 있지만 인간이 동물이라는 기능도 있거든요. 인간의 이성적인 기능의 인간이 있고 감성적이고 동물적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줘야 되는데 충족할 것이 없습니다.
즉 개인은 불안정하고 개인으로 산 사람들이 그래도 개인이지만 개인이 살아야 되면서 충족해야 될 그 충족을 못 지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매우 불안정한 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이 밖으로 나와 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혼율의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른 어떤 필요하는 곳은 우리가 니즈가 있는 경우는 서플라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할 때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필요하긴 한데 공급을 안 해줘 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집을 사야 되는데, 새로운 집이 공급하자 집값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어떠한 그 동물적인 기능을 충족해야 하는 그 충족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 어느 쪽이 올라갈까요? 그 개인이 필요한 그 어떤 구스, 상품, 그게 올라가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 현실적인 것, 인간이 과연 인간일까요? 인간이 동물일까요? 만약에 동물이라고 한다면 사자물이는 혼자 살지 않아요. 숫자자를 중심으로 암자자는 같이 삽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놨어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하는 한 거죠. 이 사회적 동물이 아주 자연스러웠는데 막 이제 그 사회적 동물이 아니고 혼자 살겠다고 하고 그러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왜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시기에 그랬나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얘기했을까요? 그때 뭉치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뭉쳐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가 봐요. 뭉쳐서 사는 것이 어려운가 봐요. 근데 흩어져 사는 게 쉬운가 봐요. 이 흩어져 산다는 것은 허전합니다. 허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자연스럽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사는데 개인은 부자연스러운 거죠. 개인으로 살아서는 지속 가능하게 그 후손을 남길 수 없죠.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인구는 감소되는 거죠. 또 부자연스럽다는 게 뭐예요, 개인으로서? 개인은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개인의 부자연스러운 개인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럼 부자연스러운 개인이 늘어나게 되면 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부자연스러운 문제가 자살과 이혼과, 그리고 참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개인은 부자연스러운 개인이지만, 개인도 어찌할 수 없는 개인으로 있는 사람은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있는 어떤 기능을 유지하고 싶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유럽에 있는 공창제도를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거짓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거짓인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저 60년 살아보니까요. 부부 속에는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고요. 동물적 요소가 있는데요. 부부라는 이 관계는 상당히 동물적인 기능이 많습니다. 애를 낳는 것도 동물적이잖아요. 부부의 동물적인 이 기능,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족의 부부의 동물적인 기능, 그 다음에 부부의 자연적 기능은 안쪽을 지켜야 되는 양이 바깥쪽. 이 기능인데, 부부의 동물적인 기능을 무시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동물적인 기능을 무시하다 보니까 발생한 게, 양이
음을 이렇게 그 동물적 기능에서 장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악이라는 게 좀 표현 어렵지만 끊임없이 그 사회에서 만들어낸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그 동물적 기능보다 인간적 기능으로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의 동물적 기능이 약해져 버린 겁니다. 동물적 기능이 있어요. 그거 아기 낳기 위해서는 동물적 기능을 작동해야 되잖아요. 이 정물적 기능이 자연적인 기능이거든요. 동물적 기능이 안전하고 안정되거든요. 동물적 기능이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안전하고 불안정하거든요. 즉 개인으로 있으면 합법적인 동물적 기능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공창이 있는 거죠. 합법적이 아니지만 동물적 기능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랑 이성적이라 해가지고 사람은 절대 동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인간의 본질적 동물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다 삭제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부자연스럽니다. 그곳에는 문제가 막 발생합니다. 동물의 수컷은 암컷과 그 서로 사랑을 하고 그 동물 수컷이 갖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컷의 기능이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암컷이 수컷의 그 동물적 기능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 동물적인 기능도 안 좋지만 동물적 기능을 다 봉쇄해버린다는 것은 그건 자연스럽지 못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동물적 기능에 있어서 수컷의 기능을 동물이 수컷의 동물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건 무시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암컷이 인간의 동물적 기능이니까 인간의 동물의 암컷과 동물의 수컷은 일단 다른 동물을 이기든지 어쩐지 모르지만 전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동물도 이겨내야 되고 하면서 하는지 모르지만 암컷은 집에서 일단 우리끼리 살 때 생명을 지키는 게 암컷입니다. 그게 자살도 막고 이혼도 막고 뭔가 주인으로서 자기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암컷의 기능은. 그리고 암컷의 기능은 수컷의 동물적인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 자연인이라는 것보다도 개인 부자연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가. 개인 부자연이 커지게 되면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되면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뭉치질 않습니다. 개인은 다 떨어지는 거죠. 가족 안에 뭉침이 있어요. 가족 안에 희생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냥 개인은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그 가족, 결혼 그 어떤 중에서 인간의 동물적 본능을 너무 압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동물적 본능을 압제해버리면 부자연스럽습니다. 동물적 기능이 압제하고 부자연스러우면 개인들이 이제 다 썩입니다. 다 썩여요. 이 썩인다는 것은 자연의 본질인 생명을 탄생하는 그런 걸 쓰지 않고 썩이니까요. 부자연스러우니까요. 그냥 생명의 본질은 그걸 하지 않고 비본질적으로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정과 안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혼율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자살률이 증가합니다. 이게 뭡니까? 라는 어떤 그 코미디언이 있듯이 이게 뭡니까? 라는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이요,
동물적 기능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동물적 기능. 지금 우리는 이 동물적인 어떤 본능을 지금 다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완전하고 불안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자, 결혼하지 않은 혼자 산 사람이, 개인이 동물적 기능을 어디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건 비극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음과 양이 다 동물적 기능이 있어요. 음은 본능 아닐까요? 자기 새끼 낳는 거. 양 새끼 낳게 하는 게 본능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면 우리는 그 본능을 둘 만나 잘 기르자,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계속해서의 그 인간의 동물적 기능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동물적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뭔가 원인이 있다고 하면 뭔가가 테러가 막혔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좀 시청자 여러분,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인간의 동물적 기능에 대해 솔직하지 않습니다. 이 동물적 기능을 너무나 우리는 압제하고 있어요. 인간의 동물적 기능이 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힘이 있어요. 동물적으로 힘이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어렵죠? 근데 참 저도 어려워요. 이 유튜브를 하다는 것은 구독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또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인간의 본질적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살면 힘든가라는 것을, 이 사실을 찾아내야 됩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살까지 끝까지 태어나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늙고 죽는 이 일반적인 것을 하는 건 누구도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일반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지금 잘 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공감하신다고 하면 구독자로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 수익 3년에서 5만 원 벌었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구독은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이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의 방송하는 것이 옳아라는 긍정적인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